세 번째 인물은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을 모르는 분은 안 계셨겠죠. 하지만 강감찬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강감찬 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강감찬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문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안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고려는 문신이 군대를 지휘하네 하는 이 사실을 처음 아셨을 거예요. 나중에 여진과 싸워서 구성을 쌓는 윤관, 묘청란을 진압한 김부식 모두 문신이죠. 조선 초에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역시 문신입니다.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하는 이런 일이 고려 조선시대에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강감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강감찬에 대해서는 앞에 양규나 하공진보다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감찬은 태어난 해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나이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강감찬이 태어난 해는 948년인데요.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던 1010년, 드라마에 나오는 그때 나이가 무려 62살입니다. 62살이면 보통 사람들은 정년퇴직했을 나이인데 이때부터 강감찬이 맹활약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강감찬에 대해서는 그 전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 전설, 강감찬의 출생설화가 있습니다. 자, 한 사신이, 이때 사신은 외국에서 온 사신이 아니고 왕이 지방으로 보내는 관리를 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리가 개경에서 그 당시는 시흥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 관악구 일대가 됐던 거죠. 이 일대를 지나는데 큰 별이 인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상한 일이다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했더니 마침 그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강감찬이죠. 그래서 이 사신이 아, 이건 참 특별한 일이다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서울에서 키웠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강감찬에 대한 기록은 이것 다음에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1010년 거란 황제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그때 강감찬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거란군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이 보고를 듣고 현종이 신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항복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감찬이 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강조가 이미 죽었으니 거란 황제가 더 싸울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수로 상대하기가 어려우니 적의 기세를 피했다가 서서히 부흥할 수 있는 방도를 도모해야 합니다. 피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여서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이 피난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강감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3차 침략 때 강감찬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018년에 거란의 소배합이 고려를 침략해왔다. 이때 거란군 병력이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강감찬이 서북면 행영 도통사가 되어서 서북 쪽에 주둔하고 있다가 상원수에 임명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고려군을 총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강감찬이 이끈 병력의 수가 20만 8,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차 전쟁은 아마도 고려군의 병력이 거란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이때도 택한 전술이 직도 전술입니다. 일일이 싸우지 않고 빨리 개경으로 진격해서 고려의 국왕을 사로잡는다라고 한 것이 거란의 전술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고려가 청야 전술로 맞서지를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강감찬이 기병 12,000명을 흥화진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거란 선봉부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소가죽으로 강물을 막아서 이 강을 비워두었다가 거란군이 마른 강을 넘어올 때 갑자기 터서 수공을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연상이 되죠. 그런데 두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기록에는 수공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강감찬의 이 흥화진 전투에 대해서는 수공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소가죽으로 어떻게 강물을 막을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이때가 한겨울인데 강물이 얼지 않았을까 하는 상식적인 추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데, 저는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믿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사뿐 아니라 같은 전투를 기록한 거란 측 기록, 묘사에도 거란군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흥화진에서 수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란의 선봉부대가 흥화진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선봉부대가 흥화진에서 패배했지만 거란의 본군은 그대로 남하에서 개경을 향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직도전술이었는데 남하하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쫓아가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거란군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북 쪽에 있는 고려군 병력이 더 많았던 데다가 이 고려군과 싸우지 않고 계속 남진을 했기 때문에 거란군 뒤에 굉장히 많은 고려군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 국왕을 사로잡지 않으면 거란군이 고려에 포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거란군이 시간 내에 개경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소배압의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되고, 후퇴하는 길에 귀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귀주에서 강감찬이 기다리고 있다가 소배압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귀주 전투에 대해서도 비교적 고려사에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우니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여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귀주성 바깥에서 싸우는데 강감찬의 고려군이 오히려 북쪽에 있고 거란군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경을 지키고 있던 고려군이 거란군을 쫓아서 귀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배압의 거란군이 북쪽은 강감찬의 군대, 남쪽은 개경에서부터 추격해온 고려군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게 됐고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귀주 대첩을 했을 때 강감찬의 나이,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무려 72살이었습니다. 자, 남들은 전부 은퇴했을 나이에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이런 맹활약을 했고, 결국 고려 거란 전쟁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이런 전과가 72살에 있었던 거죠. 72세 노인이 어떻게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직접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장군들은 직접 무기 들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전체를 통솔하고 병법에 따라서 군대를 배치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휘관이죠. 지휘관이 직접 싸울 일은 없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울 일이 있다면 그건 이미 패배한 전쟁이죠. 자, 강감찬은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휘하는 그 대군을 배치하고 명령해서 이동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노익장을 과시한 강감찬이 이 승리 이후에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1년 뒤에 또 사직을 청하니까 그때서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난 지 11년 뒤, 그러니까 8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감찬은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지만 고려의 일반 백성들은 이 강감찬을 아주 친근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옛날 이야기 보면 강감찬이 주인공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감찬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려의 민중이 사랑한 장군이라는 겁니다. 고려사 열전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참 드문, 좀처럼 하지 않는 표현이 강감찬 열전에 등장합니다. 강감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외모가 외루, 작고 누추했다,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